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졌는데도 사업 추진에 사용된 비용, 이른바 매몰 비용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요. 경남에서 이 매몰 비용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한 사례가 나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 8년이 지난 창원 구암 1구역. 첫 삽을 뜨지도 못했지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주민 고통은 컸습니다. 가스도 안 들어와, 돈가스 안 들어와서 안 됐다 보고, 막 그래 되면 또 정화조도 이제 못 빼냈지. 그러다 보니까 방송도 제대로 못 남았고. 재개발 사업 취소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업을 취소하려면 조합이 시공사에서 빌려 쓴 27억 원, 이른바 매몰 비용을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심지어 이것 때문에 가압류 때문에 비용에 입원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시공사와 자치단체 간의 협의 끝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시공사가 업무 추진비 등으로 빌려준 돈을 포기하는 대신 세금 감면을 받는 손금 산입 제도를 이용하기로 한 겁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라든지 사회적인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중단을 하고 싶어도 사실상 이런 매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 가지고 못하는 사례. 현재 창원에서만 재개발 지역 27곳 가운데 사업이 정체됐거나 취소 예정인 곳은 13곳. 구암 1구역 사례가 다른 곳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재개발 해제 지역에 대한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서울시와 같이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STX 조선발 위기 상황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STX 중공업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면서 STX 관련 협력업체 수백 곳도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STX 중공업도 결국 기업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으로부터 700억 원을 받지 못하면서 자금난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확하게 지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 드리기 좀 어렵네요. 지난 5월 말 STX 조선해양을 시작으로 주요 협력업체 포스텍, 자회사 고성조선해양에 이어 STX 중공업까지 우려된 위기는 현실이 됐습니다. 당초 3천억 원으로 추정됐던 STX 조선해양의 협력사 미지급금도 집계 결과 4,1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STX 중공업의 미지급금도 1, 2차 협력업체가 500개에 달하는 만큼 상당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TX 조선의 기업 회생 신청 때와 마찬가지로 STX 중공업의 협력업체들도 어음과 재고 물량까지 돈이 묶이게 된 겁니다. 못 봤다는 거는 손실로 받아들이고 재고 있는 거는 또 가지고 가고 하더라도 일단 매출이 주니까 회사 손익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STX 조선과 주요 협력업체, 옛 계열사 등이 지급하지 못한 돈은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창원의 지역 내 총생산의 1.3%에 해당하는 큰 돈으로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됩니다. 0.몇 %만 떨어져도 그 굉장히 큰 숫자인데 소비 활동이 줄어든다. 그럼 지역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느낌이죠. 소비 부진까지 더해지며 STX 조선발 위기에 따른 지역 경제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종료 직전 터진 극적인 결승골로 부산을 제압하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경남은 지난 24일 저녁 부산 아시아드에서 열린 K리그 챌린지 24라운드에서 0대2로 뒤진 후반 35분과 44분 송수영의 골과 추가 시간 종료 직전 터진 장은규의 결승골로 3대2의 대역전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로써 경남은 10승 고지에 오르며 승점 24점으로 부산을 밀어내고 8위에 올라섰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를 이어간다면 승점 10점 감점에도 불구하고 4강 플레이오프 진출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구마을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옥봉 새뜰마을 기공식이 진주시 옥봉동 금상공원에서 경상남도와 진주시, LH 등의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목봉 지역은 산비탈 경사지를 따라 노후 주거지가 형성돼 있어 화재에 취약하고 불량 도로가 77%에 이릅니다. 진주시는 오는 2018년까지 국도비와 시비 64억여 원을 투입해 마을의 안전과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고 LH는 3년 동안 3억 3천만 원을 후원해 노후주택 수리를 위한 봉사활동을 벌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승인 과정에서 부실 검증 논란과 관련해 의혹과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설명회가 마련됐는데요. 원전 관련 기관들은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부산시와 울산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고리 원자력 본부를 찾았습니다. 최근 부실 검증 논란이 불거진 신고리 5, 6호기 건설과 관련해 안전성을 따지고 대책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부산시는 원전 밀집 지역에서 지진 같은 자연 재해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변 활성 단층에 대한 전면 재조사와 원전 내진 보강 등을 요구했습니다. 활층, 단층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완공되기 전까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이 조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한 번 없이 추진된 신고리 5, 6호기 승인 과정에 대한 질타와 원전 정책 과정에 자치단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주문했습니다.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우리 주민대표가 문안위원으로서 상근 문안위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또 제안해 주신 건의서가 있다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검토를 해서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설명회 직전 시민단체들은 고리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여름철 바다와 산으로 휴가 가는 분들 많으신데요. 요즘 지역마다 체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특히 삼배짜기 등 전통 생활 방식을 경험하는 체험 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이면 시원하고 멋스럽게 입었던 삼배 옷감을 만드는 작업장입니다. 삼배 가닥을 하나하나 잇는 실입기, 옷을 짜기 전 준비 작업인 실을 감는 물레질, 여기다 배짜기까지 삼배 옷감을 만드는 일은 모두 10가지 공정을 거쳐야 하는 고된 일입니다. 삼배 만드는 일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에게는 좋은 전통 체험입니다. 과정이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너무 많은 과정 거쳐가지고 저는 신기했어요. 삼배 제작 체험과 함께 굴렁쇠 굴리기 등 전통놀이 체험과 전통 생활용품을 구경하는 등 옛것에 대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삼배옷 5개를 만들 수 있는 옷감 만드는데 꼬박 10일이 걸릴 만큼 고된 작업이지만 체험을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있어 농촌 주민들도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는데도 기분이 나고 손자들 같기도 하고 오면은 이 작업장을 보러 오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 휴가철 유명 관광지를 찾는 것도 좋지만 전통 체험도 색다른 추억이 될 수 있습니다. 삼배 마을에 와서 삼배의 제작 과정과 삼배로 인한 삼배 제품을 체험하는 것도 좀 의미 있는 휴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산된 삼배 제품은 판매장을 통해 소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전통도 살리고 농민에게 보탬도 되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 여가를 즐기는 새로운 통로 역할이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날씨입니다. 창녕군 도천면의 경우 어제 36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지금도 경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당분간 낮 기온은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륙에 계신 분들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소나기 예보가 들어와 있고요.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량 많진 않지만 곳곳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 25도, 통영은 26도를 가리키면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많습니다. 이렇게 밤엔 열대야가, 낮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밀양 35도, 김해 33도, 거제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가 23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산청 32도, 합천 35도로 종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일겠고 모든 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폭염 수준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뚜렷한 비 예보도 없어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이 책 읽는 도시가 되기 위해 구민과 기업체 등을 상대로 읽지 않는 책을 기증받는 도서 10만 권 기증 운동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지역 음식값이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음식점의 가격과 위생 등을 보증하는 거제시 보증음식점을 지정해 9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양 구규림 관리소가 여름철 휴양 인구 급증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불법 야영이나 상업행위 등 숲속 위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의령군이 천연염색에 대한 지식을 알리고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천연염색 체험 프로그램 오자연 친구들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가 내년도 국고 확보를 위해 국비 확보 대책반을 운영하고 매주 점검 회의를 합니다. 창원시는 어제 오전 안상수 시장 주재로 국고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하고 창원 마산야구장 건립비 120억 원 등 74개 주요 사업 2,614억 원의 국비 확보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창원시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해 미반영 국비 예산 확보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